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주와 영암을 연결하는 초고속도로와 목포와 무안을 연결하는 전남형 트램을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김영미 동신대 교수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에 앞서 이동근 기자의 관련한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광주 영암을 잇는 국내 유일의 무제한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 건설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1시간 20분인 소요 시간을 25분으로 앞당기는 광주 영암 간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된 데 이어 국민의힘과 광주시의회 등의 조기 개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약 대략 10억 원의 영역비가 책정된 걸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확보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냐 못 받느냐 이게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조금 힘을 모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라남도도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이어지는 접속도로망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에서 영암 F1 경주장까지 47km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와 해상 교량을 건설해 목포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면 스피드를 즐기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F1 경주장 활성화와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약속한 아우토반이 그 이름처럼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네, 김영록 지사님, 지금 저희가 아우토반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좀 플러스를 하셨어요.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베풀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서남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무안국제공항은 그 공항까지 KTX가 들어가는 역을 건설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 이 KTX가 이렇게 완공되면은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축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광주에서 영암까지 초고속도로, 아우토반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를 47km입니다만은 이번 이제 국가기획에 반영해서 건설하고 그걸 더 조금 연장을 한다 하면은 지금 4차선 도로가 기존에 대불산단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대불산단으로 해서 목포까지 이 해상 교량을 1,900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해상 교량을 이렇게 추가로만 하면은 목포까지 한달음에 이어질 수 있다. 광주에서 영암 거쳐서 목포까지 한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우토반이 건설될 수 있다. 또 목포 시내권은 이제 목포 구도심 쪽에서 이렇게 목포 평화광장이랄지 또 하당이랄지 이런 데하고 또 우리 남학 신도시 또 오령지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전남형 트램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아우토반과 전남형 트램이 목포 무안에 이렇게 함께 건설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솔라시도 전남형 기업도시의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까지 함께 어우러진다 하면은 왜 광주에서 영암까지 아우토반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까지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이동근 기자의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공약이긴 합니다. 광주하고 영암을 잇는.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광주하고 영암을 이어서 뭘 하지? 라는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관광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서남권의 경제와 관광의 판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광주권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광역 경제권, 광역 관광권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초광역 고속도로를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올 수 있고, 젊은이들이 찾는 광주 전남이 된다 하면은 관광 이상의 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통상 고속도로 하는 정도 의미가 아니고 전남 광주의 경제를, 특히 서남권의 경제를 크게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발표한 내용도 그런 관광과 경제적 측면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벨트를 만든다든지, 또 자율주행 기반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든지, 또 녹색융합 클러스터랄지, 관광 측면에서는 이 솔라시도의 수상 공연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전국 최초로 수상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남해안에 기업도시제 생태 정원이 있는데 이미 많이 조성이 돼 있고, 특히 어린이 정원은 금년 연말에 개장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이 서남권이 목포권의 구도심을 비롯한 목포권의 관광권, 이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관광권, 그리고 광주 축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서남권의 판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우토반을 통한 광주 영암 아우토반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요. 그 아우토반과 트램의 조합이 이 서남권을 정말 그야말로 이제 천지개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저도 뭐 관광 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뿐만 아니라 뭐 전북, 충청권, 서울 수도권에서 서남권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독일 아우토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제한 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고속도로처럼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광 효과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남권의 이제 대표적인 지금 관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지만 1992년에 관광지로 지정되고 진척이 좀 더딘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라든지, 또 이제 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인구수가 3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솔비치라는 리조트가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리조트 개발이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지역에 이제 어떤 활력을 불어넣겠죠. 그러면 여수, 순천 못지않은 서남권의 어떤 대표 관광 집적 단지로서의 역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사실 갈 곳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전라남도는 50대 이상의 관광객 카드 지출이 전국 1위입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뭐 광주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초고속도로를 한번 쌩 하고 젊음의 끼를 한번 발산해보자 해서 달리고, 또 영암까지 오고 또 목포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영암의 기업도시 쪽에 이제 젊은이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만 탄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젊음의 그 끼를 발산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진다 하면은, 전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라남도 관광 가자, 전남 가자, 광주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SOC라는 부분이 단지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이도 한 광주 영암 아우토반,
이게 속도 제한이 없다는 건 저희가 지금 저희 법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그게 이제 현재 법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 속도 제한 없이 할 때는 법령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고속도로에 대한 용역을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사례랄지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2016년도에 이제 고속도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무제한 초고속도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야죠, 전라남도가. 물론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은 우리 전라남도가 준비를 잘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꼭 설득을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뭐 유치위원회랄지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결국은 이런 면에도 이제 전남 광주의 우리 시도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이 고속도로, 초고속도로 건설 이후의 것들을 이미 전남이 준비하고 있으니 국가가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걸 이제 국가를 푸시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면에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제 7천억,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아까 그 목포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하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지사님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국가 계획에 반영을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 그 지역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이제 기업 도시 연계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이렇게 이제 육성하고 성장시키는데 거기에 더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고속도로가 딱 됐을 때 광주에서 영암까지 진짜 한 20분, 25분? 네, 20분이면 뭐 갈 네.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전남 한 가운데 이게 딱 떨어졌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곳으로 관광을 원하는 사람, 뭐 경제적인 저기를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할 사람들 다 흩어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솔라시도 전남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젊은이의 테마파크도 필요하고 수상 공연장도 만들어서 수상 뮤지컬 공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캠핑장처럼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도 만들고 또 아까 그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보행 다리를 놓겠다, 보행 인공섬을 또 조성하겠다 이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관광의 여건을 더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서 이제 그 친환경 생태 도시, 미래형 친환경 생태 도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록 규모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미래 신도시라는 그 개념에서는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 그 신도시는 반드시 꼭 서울 가까이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집저가 단지가 있는 우리 기업도시에 만들 수 있다. 또 그 기업도시에는 이를테면 자율주행차 모든 그 에너지를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또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바로 직주 근무 여건, 워케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신도시까지 만들어 보자. 이게 뭐 전라남도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고 그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설득을 하고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전라남도 기업도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생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람을 끄는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미래형 신도시의 가장 최저가 된 지역이다.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서남권 또 목포 또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권, 전남 내륙권까지도 다 연결돼서 이렇게 전남의 전체적인 관광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영암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갔더니 거기엔 자율주행차들이 다녀서 신기하다 이 동네. 그런 정말 미래 신도시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희 전라남도도 이렇게 하면서 민자도 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법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기업도시는 과거에 도시 지역이 들어갔습니다만은 해남 영암의 기업도시들은 지금 농촌 지역으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3억 원 이하의 집을 갖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범주까지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꼭 집을 통째로 다 한 채를 꼭 소유해야 되느냐. 공유주택도 있을 수 있는 신개념 주택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형 그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저기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그동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큰 예전에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사님 말씀 듣고 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기반은 마련됐지만은 그동안 사실 크게 이렇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구성지구 같은 경우는 1조 원 가까이 여러 가지 사업 투자가 이루어져서 골프장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미래 신도시 또 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아껴놓은 땅이 된 거죠. 기획 땅이 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말고 지방을 바라봤을 때 어디가 보이겠느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보인다. 이런 날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교수님은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네.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더디게 했던 것이 이제 와서는 좀 도움이 되는 전남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청년들을 대변하기에는 저도 이제 이미 그 나이가 좀 넘었지만 일단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또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지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미래 도시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라시도 기업 도시가 정말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북적북적하고 또 여기 벤처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지금 광주 영암간 초고속도로가 또 광주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이제 미래차 산단, 미래 자동차 국가 산단에 우수한 어떤 기술 인력이라든지 또 자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과 좀 손을 잡고 기업 도시도 연계형으로 이러면 이제 뭐 우리가 스핀오프, 스핀아웃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콕 집어서 지금 그 요즘에 이른바 우리 MZ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관광, 뭐 워케이션, 스터디케이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 일대에 뭐 펫 비치 관광, 그러니까 펫 관광이라든지 또 뭐 촌캉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충실히 그 콘텐츠를 담아서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관광 집적지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 빌려서 저도 역으로 좀 제안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요,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미래형 신도시, 멋진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을 2018년도 도지사 된 이후 계속 중앙에 가서도 주장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번에
광주 영암 아우토반이 건설되는 걸 확정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 실행 계획으로 굉장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꿈을 이루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조금 덧붙이면요. 지금 이른바 이제 광주 그리고 이제 영암 중심으로 이 서남권 일대에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정말 핵심은 저는 인력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본 또 국가 차원의 어떤 그 지원은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대학 그리고 민간 업체들이 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그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하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꼭 손을 잡고 그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지사님이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발표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목포하고 무안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전남형 트램 이 건설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전남형 트램은 대체 어떤 걸까요? 예, 그 유럽의 도시 가면은 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차죠. 전차인데 지금은 요즘에는 현대화된 전차가 트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트램 한 양은 35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버스 세대에 해당되는 분량을 수송할 수도 있고 이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뭐 이렇게 미세먼지랄지 그런 면에서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포 같은 작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램을 보면은 그게 예를 들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만 명 도시에서도 트램을 통해서 도심에 이렇게 혼잡도를 이렇게 과감히 낮추고 있는데 목포는 그런 면에서 트램을 이렇게 설치하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해안가 이렇게 목포 구도심에서 쭉 해서 하당으로 해서 또 남학 신도시에서 또 오령까지 이 주로 해안가 도로 간선 도로를 따라서 건설하게 되면은 주로 교통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통 편의성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요즘에 트램은 멋지게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 효과도 뛰어나고 대중교통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트램을 간선도로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의 간선 기능을 하도록 막고 그다음에 버스 교통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전남형 트램에 대해서 목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돼 있어서 제가 유럽 갔다 와서 느낀 게 과감히 이 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이제 목포 시장님 또 무안 군수님 함께 발표를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비용 면에서 4천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라남도가 지원하면서 국가적으로 더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그 목포 무안 트램은 목포 시민들이랄지 무안 구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우토반 건설과 함께 연계해서 목포의 관광형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렇게 편리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트램이 된다 하면은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섬진강변에 가면 곡성의 기차마을 이게 짧게 가는 그 섬진강을 보고 가는 그 짧은 것도 굉장히 타면서도 아 좋다 즐겁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15km 정도면 꽤 긴 기간 거리기도 하지만 이게 대중교통으로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구 수가 20만이라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런 게인데 저는 경제성이 아까 그 간선 도로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목포역에 많은 관광객이 내렸을 때 구도심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만약 트램이 잘 된다 하면은 저 목포 북항 쪽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서 더 연장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무안 쪽도 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찌 보면 전남형 트램이 전남이 그렇게 붐비지 않으니까 네.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이제 트램 건설하신다고 하기에 또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문객들 목포역에 내려서 특히 이제 전남 도청을 찾는 이 방문객들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최적화된 시스템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오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 비즈니스를 도모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시민들도 목포에서 남학 또 오령까지 이동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니까요. 그런데 관광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트램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앞서서 한 곳들이 많은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제 사업부터 즉 이제 다시 말해 공사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데 이제 이 지금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물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도 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남권의 부산의 오륙도선이라고요. 이제 이곳은 그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륙도까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이제 기존의 지하철과 연계해서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것은 추진해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목포역부터 시작해서 하당 그리고 남학, 오룡까지는 글쎄요. 관광 목적지가 뚜렷하게 지금 정차역으로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션 뷰를 즐기는 이런 관광객들이 이 짧은 노선을 타실까? 얼마나 그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명물이라든지 또 무안, 깊숙이 관광지까지 연계가 되면 충분히 그 수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이제 지사님도 계시고 하니 저도 좀 제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해외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보면요 레스토랑 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자체로서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뭐 음악도 즐기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수요를 계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는 그런 어떤 레스토랑 트램으로 또 뭐 음식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도가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연계해서 그 수요를 유지해야만이 앞으로 트램 사업도 또 확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홍어 정식 같은 거를 하면 좀 하지역 사람들이 안 좋아하려나? 시푸드로 하시죠. 홍어에 국한하지 마시고. 김영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하철의 6분의 1 정도밖에 건설 비용이 안 들지만은 이제 경제성 지속 가능하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런 타당성 조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트램 저희들이 간선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흐름이 그 교통 흐름이 많은 흐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오령지구 남학 목포 시내권하고도 많은 교통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포역에 내렸을 때 또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목포 구도심 쪽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지만은 오령지구 같은 경우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령지구에 조금 더 가면은 영산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연계시켜서 특히 강과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북강 쪽으로 돌면은 정말 바다 멋진 풍경들을 목포대교와 연계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트램 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과정에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성도 살리고 대중교통 편리성도 살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라도의 멋진 음식 맛까지 전라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트램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사님이 방금은 거기에다 이제 판소리까지 하시는 거로 거기에서 아니 트램에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뭐 수륙 양용 버스라든지
또 뭐 관광 택시라든지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참신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슈가 되었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운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조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유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이제 전남의 트램은 이제 좀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립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립형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근에 그 목포 같은 경우 시내 버스 때문에 그 재정난 가중되고 운영 중단되고 막 많은 불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으로서의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이건 분명히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지금 광주도 지하철 2호선 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주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2호선까지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있지 않으면 지금 있는 1호선도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SOC라는 게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게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목포 시내버스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트램이 보안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주요 대중교통의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 이게 트램을 예를 들면은 목포권 내에 주로 아까 제가 그 목포 구도심, 목포역 또 하당, 남학 그다음에 이제 오령지구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좀 연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버스 노선은 거기에 트램하고 연결을 하는 그렇게 이렇게 간선도로보다는 지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목포시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국 트램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걸로 보는데 시장님은 찬성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전남 서남권의 발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면 저 여수, 순천, 광양 동부권에서는 우리 이야기는 왜 안 해주지? 지사님은 우리 계획은 없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동부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라남도가 지난 4월에 순천, 광양시하고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유치 협약 맺었죠. 미래 첨단 소재는 주로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네, 이제 전라남도가 지금 산단이 조성된 산단들이 다 거의 다 소진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단이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수, 순천, 광양만권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그 산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뭐 중국 기업들까지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산단에 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 못하게 되면은 경남이나 전라북도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천과 광양 쪽에 경제자구역청 내는 아니고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농경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기 180만 평 정도를 미래 첨단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브라브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3월 달에 국가산단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공해 우주 클러스터 산단 우주 특화 산단이 국가 산단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사실은 이미 과기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산단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확정 절차만 남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저희는 아까 말한 여수 순천 광양 국가 산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공이 빠질까 봐서 할 수 없이 공을 이번에 국가 산단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꼭 미래 첨단 산업,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순천, 광양에 180만 평의 국가산단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수요 조사 해보니까
86개 기업이 이미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 있고 땅도 180만 평 조성인데 벌써 저희들한테 요구한 땅이 18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잘 좀 검토해서 수용을 해주길 바라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6개 기업이나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지역이 잘 살기 위한 기반을 사실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일할 기업들은 마련했으니 지정만 좀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이쪽이 산단들이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우선 땅값이 저렴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땅값이 저렴하고 세계적인 항구, 광양항, 여수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물류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광양, 순천, 여수 이 산단 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해줘야 된다. 저희들은 강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천, 광양, 여수권의 캐파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도 경제력이 많이 동부권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력을 이제 광주나 전남 전체적으로 또 나눠야 되겠지만은 타시도록 가는 것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순천, 광양 쪽에 산단을 만들고 또 이렇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방시대에 딱 걸맞는 준비는 지금 이제 전남에서 하셨으니 국가가 결정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부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서해안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해안도 하고 저 서부권, 동부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해상풍력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제 주로 그 해상풍력 중에서는 이제 신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남권 해상풍력이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실제 이제 SK ENS 99메가와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이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번도 대규모로 해보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민들과 어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대단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그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또 부처도 여러 가지 10개의 부처가 관련이 돼서 이런 인허가 업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가장 앞서가고 있고 특히 어민들도 빨리 해달라는 촉구 탄원까지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지역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 어민들이 가장 또 앞서서 협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터득거리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 부처에 그 인허가권이 나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300m 높이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공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공군하고 공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촉진법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잘 돼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잘 돼가고 있으면은 사실은 지방시대 아닙니까? 지방의 권한을 더 강화해 주는 게 필요한데 중앙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 권한이 오히려 약화된 감이 있어서 지방이 나서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민원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 지방의 권한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 어민들과 우리 도민들에게 더 혜택이 더 많이 가는 햇빛연금이라고 하고 바람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형 이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10개 부처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 다 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 이야기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특별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합니다. 또 선진국 선진 사례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년 걸릴 걸 특별법을 통해서 2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들 이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전남에 아껴놓은 땅, 전남의 관광자원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 했고 저희가 남해안권 종합개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균형 발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분권화가 돼야 된다.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전문 인력이 우리만의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금 남해안권 관광 개발에 지금 함의하고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서울 수도권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른바 이제 자립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저는 에너지 분야도 있고 또 우주 산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첨단 산업들이 있죠. 그럼에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유력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도 좀 이른바 축혀 잡고 이렇게 지금 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초광역 협력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산업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여기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그에 반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생태 관광 그리고 또 뭐 맛, 멋, 흥 해서 이제 문화 예술을 좀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볼거리, 체험거리, 더 나아가서는 문화 콘텐츠 밸리를 좀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이 남해안권에 와서 좀 체류하면서 돈도 쓰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정도 활성화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건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어떤 관심과 또 투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지사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남, 부산 그리고 경남 광역지자체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각각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사님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 하면은 중심이 이제 전남, 경남,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개 시도가 지난 연말에 모여서 협약을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협약도 했고 저희들이 협약하고 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관광 레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3개 시도와 함께 또 협약을 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남해안 기존 그 영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각 부처가 지금 남해안에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남해안에 대한 이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세계적인 뭐 지중해 뭐 유명하지 않아요? 지중해 섬들이 할지. 근데 오히려 지중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관광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 문화 자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광주와 울산까지 더해서 5개 시도를 정부에서는 남해안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의 범주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3조를 투자하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그게 3조 중에서 약 반인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이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남해안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괄돼 있지만은 이제 아까만 크루즈 사업 이야기했잖아요. 또 뭐 컨벤션 이런 거 하려면 또 호텔과 리조트가 또 들어와야 되니까 민자도 사실 많이 들어와야 되고 크루즈 산업까지. 그래서 남해안에 크루즈 산업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런 것을 포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뭐 여러 부처 이야기했잖아요. 5개 부처 정도 관련이 되는데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 남해안 종합 개발의 중심은 우리 전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수권에서 적극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관련 특별법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특별법을 냈어요. 남해안 종합개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도 건의를 직접 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남해안을 관광, 광역 경제권 이런 측면에서 함께 묶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좀 기후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남해안 그 개발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 부처 산하의 기관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앙 정부와 이제 우리 지방 정부의 어떤 수평적인 연계 협력을 그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청으로도 이해는 되지만 행여나 지금처럼 또 이 우리가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이제 통제를 받거나 또 어떤 하달을 받는 것은 그것은 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을 좀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셨기 때문에 좀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십사 또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행정관청이 돼야 된다. 아까 5개 중앙부처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남, 부산 또 필요하다면 광주광역시, 울산까지 포함해서 제주까지 포함해서 함께 종합적인 청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중앙기관, 지방기관이 함께 일을 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관청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우리 김영미 교수님 역시 잘 아시네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세종이라는 행정수도를 만들었는데 남해안 개발청이라는 또 다른 것들을 이쪽에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일극화를 그냥 한꺼번에 나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남해안 광역 개발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시도가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 측면이랄지 뭐 성 개발이랄지 또 연안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마무리 인사 한 마디라도. 네,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전남이 제 꿈이자 또 희망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는 자치단체 장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전남이 정말 그 세계로 나아가는 비약적인 그런 도약과 발전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도 짧게. 전라남도는 세계적인 자연 경관 그리고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데요. 이제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전라남도가 기회의 땅이 되고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착착 잘 준비를 해서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아껴놓은 땅 전남이라 했는데 이제 미래의 땅 전남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